오늘은 신경림 시인의 패촌이니까 이거 몰락한 마을, 촌락 정도가 되겠네요. 그죠? 그 패촌으로 가다 라는 제목이 될 것 같은데, 자, 패촌행이라는 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는 얘가 광산촌이군요. 폐광으로 인해 황폐화된 광산촌의 모습을 그린 작품입니다. 이 시는 1970년대 산업화 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의 어떤 산업구조의 변화, 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여 폐촌이 된 마을을 둘러본 화자가 그 전경을 담담히 묘사한 뒤 마을에 남아있는 노인에게서 들은 옛 동무들의 근황을 통해 주민들이 도시로 이주하여 도시 빈민으로 전락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자 또한 이 패촌의 출신이라는 거죠. 이 작품은 감정의 직접적 노출을 자제하고 다양한 소재와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황폐화된 광산촌의 풍경을 담담히 그려내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떨어져 나간 대문짝, 앞마당에 복사꽃이 빨갛다. 가마솥이 그냥 걸려있다. 벌겋게 녹이 슬었다. 잡초가 우거진 부엌바닥, 아무렇게나 버려진 가계부엔 콩나물값과 친정 어미한테 쓰다만 편지. 빈집 서너 더 더듬다가 폐광을 올라가는 길에서 한 늙은이 만나 동무들 소식 물으니 서울 내 사는 데서 멀지 않은 산동네 이름 두어 곳을 댄다. 자, 이렇게 전체 3개의 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떨어져 나간 대문짝. 자, 떨어져 나간 대문짝이니까 대문이 관리가 되지 않고 있네요. 대문이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건 결국 사람이 살지 않는 어떤 폐가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앞마당에는 복사꽃이 빨갛다. 자, 이 복사꽃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계절감을 드러내고 있는 소재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자, 대문짝은요 다 떨어져 나갔고요. 복사꽃은요 빨갛고요. 그 다음에 또 가마솥이 어떻게 방치된 채 그냥 걸려있다. 한마디로 쓰임새를 잃었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본다면 이건 지금 집이 아닌 거죠.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즉 무슨 소리냐면은 이 집에서는 밥을 지은 지 오래되었고, 이 말은 그 뭐야? 사람이 산 지 오래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본다면 이거예요. 빨갛다 라든가 이런 거. 빨갛다 어떤 거예요? 복사꽃이 빨개요. 그러니까 뭐야? 피어있는 복사꽃의 모습을 보여주는 생명력이죠. 근데 이 색채 이미지 빨갛다가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다면 또 색채 이미지가 하나 더 있어요. 뭐? 벌겋게. 근데 이 벌겋게는 뭡니까? 녹이 슬었죠. 녹이 슬었다는 건 사람이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빨갛다와 벌겋게라고 하는 색채어의 대조를 통해 어떤 대상, 이 폐가의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지, 황폐하고 황량하고 쓸쓸한 분위기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화자는요 지금 집 안에 있지 않죠. 집 밖에 있었어요. 그죠? 집 밖에서 뭘 봅니까? 그렇죠. 대문짝을 봅니다. 그리고 복사꽃을 보고요. 그 다음에 가마솥을 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시선의 이동이고, 집 밖에서 대문을 보고 앞마당으로 갔다가 앞마당에 있는 가마솥까지 보는 거 보니까 공간도 같이 이동하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볼 때, 자, 요 대문짝과 복사꽃과 가마솥은 시선의 이동에 따른 어떤 패촌의 분위기를 한 집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1년은 패촌이 된 어느 마을에 어느 빈집 앞마당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잡초가 우거진 부엌바닥. 잡초가 우거졌다는 것은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아무렇게나 버려진 가계부엔 뭐에? 가계부. 자, 가계부가 버려져 있지만 그걸 보면 그 집에 살던 사람이 어떤 생활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콩나물값과 친정 어미한테 쓰다만 뭐 편지
편지 띵용. 자, 이 편지 하나를 부각하기 위해서 뭐합니까? 시어 하나가 한 행이 되는 이렇게 처리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 더 볼까요? 자, 아무렇게나 버려진 가계부엔 콩나물 값이 쓰여져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는 뭐야? 이건 행간이 걸쳐져 있는 거죠. 그러면서 가난의 현실을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보니까 친정 어미한테 쓰다만 뭐 편지라는 식으로 가니까 이것도 역시 행간 걸침이죠. 근데 이거는 가난의 현실이라기보다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는 버려진 가계부에 남아있는 생활의 흔적을 통해서 떠남의 원인이 가난 때문임을 알 수가 있고요. 또 편지를 강조하면서 가난한 현실과 그 다음에 친정 어미에 대한 그리움도 같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연은 빈집 부엌 바닥에 아무렇게나 버려진 가계부와 편지를 통해서 이 집에서 살던 사람의 어떤 삶의 모습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네요. 3년 빈집 서너 더듬다가 누가 화자가 나는 빈집 서넛을 더 더듬어요. 그러니까 이 집에서 나와가지고 다른 집을 갔더니 거기도 빈집인 거야. 그러니까 한 집만 비어있는 게 아니라 마을이 전체가 폐촌이 된 거죠. 폐광에 올라가는 게, 여기서 우리는 이 폐광이라는 것은 문을 닫고 버려진 광산을 얘기하는 건데, 이건 마을이 폐촌이 된 원인이 바로 뭐 때문이다? 그렇죠. 폐광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올라가는 길에서 한 늙은이를 만났어요. 이 늙은이는 이 폐촌에 남아있는 노인이겠죠. 근데 뒤에 내용과 연결시켜 본다면 어찌 보면 화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 제공자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동무들 소식을 물으니 이게 화자가 궁금해하는 게 뭡니까? 동무들. 또 하나 화자는 이곳 출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서울 내가 사는 데서 라고 하는 거 보니까 화자는 지금 어디 살고 있어? 서울에 살고 있죠. 화자의 현재 처지가 나오면서 멀지 않은 산동네에, 그러니까 화자도 역시 뭐야? 산동네 근처에 산다는 거야. 산동네 근처에 산다는 것은 잘 나가는 인물이 아니라는 거죠. 어찌 본다면 어떤 도시 빈민층으로 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래서 도시 빈민으로 전락한 화자와 그 다음에 폐촌 동무들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누구에게서? 그렇지, 노인에게서 전해들은 동무들의 소식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신경림 시인의 폐촌행이라고 하는 시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전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시고 서정시고요. 그 다음에 폐촌이 되어버린 광산촌의 쓸쓸한 정경을 얘기하고 있다. 그 다음에 시선의 이동과 공간의 이동에 따른 시상전개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대문짝, 복사꽃, 가마솥. 1년이죠. 1년은 이렇게 시선의 이동을 통해서 시상을 전개하다가 이 안에서 이제는 어디로, 그렇죠, 부엌 바닥으로 들어가죠. 이제 부엌 바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연에서는 부엌 바닥에 있는 가계부와 편지를 같이 보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3년에서는 어떻습니까? 나왔죠. 나와서 빈집 서넛을 더듬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자,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넘어가다가 일로 와서 뭐 편지하고 가계부를 보는 거는 분명히 시선의 이동입니다. 그렇지만 이 대문짝을 본다는 건 대문 밖에 있던 화자가 앞마당으로 들어가죠. 앞마당으로 들어가서 부엌 바닥을 보다 이제 뭡니까? 빈집을 더듬죠. 빈집을 더듬다가 그 다음에 늙은이를 만나는 건 이거는 공간의 이동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빈집을 더듬다가 한 늙은이 만나는 건 분명 공간의 이동이니까 이 시는 결국은 시선의 이동과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며 폐촌을 형상화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묘사를 통해 시적 공간의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했는데 표현상의 특징이에요. 일단 첫 번째, 대비를 통한 묘사입니다. 뭐 대문짝, 복사꽃, 가마솥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빨갛다, 벌겋게 라고 하는 걸 통해서
자, 대문짝과 가마솥은 빨갛고요. 그 다음에 복사꽃은 빨개요. 즉 색채화를 사용해서 자연물과 인공물의 대비를 통해 황량해진 마을의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에 걸침, 뭘 걸쳐 걸치기는? 그랬더니 행간걸침이죠. 뭡니까? 그랬더니 가계부에는 뭐가 있고요. 콩나물 값이 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뭐야? 쓰다만 뭐가 있어요? 편지가 있죠. 이런 식으로 자 행간걸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뭡니까? 편지. 시어 하나를 하나의 행으로 처리해서 소재를 부각시키고 있어요. 자, 행간걸침은 가난한 현실과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종결 표현인데 종결 표현은 여기를 예로 들게요. 여러 군데 있지만 니은다라고 하는 현재형 시제로 마무리해서 현장감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오늘 신경림 시인의 패춘행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